네, 여러분. 오늘은 한글 ITQ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문제집 받으신 후에 수험표 상에 있는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받은 문제지와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저장하실 때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빼기 기호가 하이픈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PC 밑에 문서 밑에 ITQ 밑에 저장을 반드시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도 우리 파일 키자마자 저장부터 하고 시작했죠. 한글도 마찬가지. 나중에 엑셀 하실 때도 마찬가지. 저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시면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S 눌러서. 요 수험번호랑 성명 잘못 작성하시면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격 처리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오른쪽 상단에 감독관에게 전송 버튼도 눌러서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수시로 저장하고 전송하셔서 혹시라도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을 때 데이터 복구를 원활하게 하려면 반드시 수시로 전송까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정된 경로 이외에 다른 데다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된다. 그러면 부정행위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험 문제는 한컴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한글 프로그램은 2020 버전이기 때문에 혹시 다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2016 버전 화면들을 찾아봤거든요. 유사할 거라는 거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저장하고 전송하신 다음에 그냥 일어나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감독관한테 문제지 제출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시험장 가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감독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만 잘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 자, 답안 작성 절차는 우리 파워포인트 하실 때랑 똑같아요. 수험번호 치고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화면이 바뀌면서 시험지 나눠주게 될 거고요. 시험지 받고 시험 시작해서 파일 저장부터 하고 문제 풀면서 수시로 저장해서 전송하고 마지막까지 답안 제출 다 하고 감독관에게 시험지 제출하고 나가시는 과정 파워포인트 하실 때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항상 처음에 실행하셔야 되는 부분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글꼴로 해라 색깔 어떻게 해라 라는 지시가 없으면 무조건 함초름 바탕 10포인트 검정색 줄간격 160 양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 왼쪽 이런 거 아니고 양쪽 정렬. 문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그 부분만 선택을 해서 따로 설정하시는 거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설정 그대로. 그 다음에 색상은 조건의 색상을 적용할 건데 색의 구분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색깔을 찾아도 이름이 없다. 그러면 RGB 값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시험장 가셔도 시험지에 있으니까 만약에 RGB 값을 건드리셔야 되면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색깔 설정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목록에 있는 거 나오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 풀면서 이런 거는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 문항마다 이제 조건이라고 해서 꺽쇠 2개 합쳐진 괄호 모양으로 써져 있는 걸 이 조건에 해당하게끔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출력 형태로 주어진 그림이 있다. 그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문제에서 시켰는데 그림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에서 지시한 결과 그대로 시험지에 뜰 거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행을 하면 출력 형태랑 다를 수 있지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출력 형태가 다른 부분은 뭔가 잘못됐는지 잘 보셔야 돼요. 출력 형태가 완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실 때 보면 조건이 있고 출력 형태가 있죠. 조건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작업을 다 그대로 설정을 하면 아래의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표도 마찬가지로. 조건 이 항목들을 다 실행을 하면 이 완성된 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쪽 머리 쪽 꼬릿말 10mm 제본 0 이거는 모든 유형 다 똑같아요. 우리 워드 시험 같은 경우는 워드 시험 보신 분들은 A형, B형, C형일 때 C형은 용지 여백이 다르잖아요. ITQ는 모든 형태가 여백은 항상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 제본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를 0.01%를 생각해서 시험지 받자마자 여백 맞는지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할 때는 요 경로, 우리 파워포인트 하실 때도 똑같은 경로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면 문제에서 제공하는 그림 있고요. 반드시 그림은 문서에 포함해서 저장해야 된다. 미포함할 시 감점 처리된다. 우리 나중에 그림 삽입할 때 보여드릴 거지만 문서에 포함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 체크박스를 체크 안 하면 감점이라는 거죠. 그림을 내가 제대로 다 편집했어도 걔는 틀린 걸로 채점이 돼요. 반드시 문서에 포함에 체크를 하실 거예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그대로 조건을 다 실행하시면 출력 형태와 같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총 3페이지 만드셔야 돼요. ITQ 시험 보실 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영어 한글 입력하시는 거 있고 표 있고 차트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도형 편집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세 번째에서는 타자를 길게 치시면서 마치 공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한자, 주석, 페이지 번호, 머리글 막 이런 것들 다 작업하시는, 그렇게 총 3페이지 완성하시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반복하시면서 완성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자, 문제와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면 문제 번호와 답, 출력 형태만 작성한다. 그러니까 문제하고 조건이라고 써진 이런 글씨들, 출력 형태라는 요 글씨들은 절대 쓰지 않고요. 결과만 입력하라는 거예요. 요런 조건, 이 내용들 문제에다 쓰느냐? 절대 아닌 거죠. 그냥 보고 푸시는 거고, 내가 완성하는 파일에는 딱 요 내용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출력 형태라는 글씨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내용만. 이번 문제에서도 표 조건, 차트를 작성하시고 이런 문제들 전혀 쓰시는 거 아니고 딱 이 표 내용만 시험지에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 0점 처리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번 문제, 얘가 이제 도형을 많이 그려서 편집하시는 건데 이렇게 주로 완성을 해요. 여러 개의 도형을 겹쳐놓고 하이퍼링크도 주고 글맵시도 입력하고 도형 편집도 하고 색깔 바꾸고 막 이런 거, 정렬 배치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그룹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놔두고 절대 그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묶기를 했을 경우 0점 처리됨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저 도형들 다 각자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지, A4 용지로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세로 서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모 표시는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까 도형 삽입하실 때 보면 이렇게 네모 안에 조건들이 다 써져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절대 만드시는 거 아니고, 얘는 이렇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 도형은 이렇게 작업해야 합니다. 라는 지시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문서에서 대한 네모 표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주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확인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또 별도의 설명 없이 워드 문제 바로 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